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Q5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22년형 모델입니다. It's a bad dream and I'll probably wake up in a second or two. People who don't know what my heart is made of shouldn't mess around with me. You said you don't appreciate me. Who do you think you are? Every time I think of it, it's a crisis. You are in my head, and I wanna kill you, but then I calm down again, and I almost forget how I felt 5 minutes ago. People say that I'm just full of myself. I'm not crazy at all.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승기 촬영할 때 상당히 추워가지고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 여름입니다. 이 아우디 Q5, 아우디에서 2008년부터 생산해서 판매 중인 중형 SUV 모델입니다. 아우디 모델 중에 A4 모델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에서는 작년 9월 그리고 10월경에 Q5 45 TFSI 그리고 40 TDI 모델 시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형 모델을 좀 가지고 나가 봤고요. 당시 기사에 따르면 BMW X3의 성공을 조금 눈여겨보다가 아우디에서 등급 모델인 이 Q5 모델을 출시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참고로 북미 시장이랑 한국 시장에는 당시에 2.0 TDI 모델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네요.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한국 시장에는 2020년 5월에 공식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판매 중에 있는 모델이 바로 이 Q5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SQ5 모델을 또 시승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SQ5 모델의 기본이 되는 모델이 바로 이 Q5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Q5 모델 작년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신형 모델이 작년 6월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기존 모델, 그러니까 현재 판매되는 모델 트림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이 Q5 약 1700대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 트림으로 보면 45 TFSI 트림이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 TDI 판매량이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 TDI가 판매량으로 보면 약 550대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Q5에서 어떻게 보면 주력 모델은 45 TFSI 모델이 주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독일 3사 기준 경쟁 차량들과 판매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BMW X3 모델의 판매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벤츠 GLC 클래스가 따라오고 있고요. 아우디 Q5는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조금은 아쉬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 급에서는
BMW X3, X4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 Q5 모델, 제가 작년에 두 가지 트림 21년식 모델을 다 시승을 해봤지만 그렇게 크게 아쉬운 구성이 있는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22년형 모델이라서 또 어떤 장점을 보여줄지 저도 조금 기대가 되는 모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Q5 모델 공식 판매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델 공식 모델명이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이고요.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은 7,33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0 TDI 트림에서 가장 엔트리 모델이 쿼트로 등급이 있거든요. 그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량이 제가 알기로 6,73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공식 가격으로는 약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승차가 아까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솔린 모델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이랑은 현재 차량이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거 예전에 시승했을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통 동급 차종이라 그러면은 디젤 엔진이 적용된 모델이 조금 비싼 가격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가솔린 트림의 이 가격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45 TFSI 모델이랑 가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0 TDI 모델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2.0L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직분사 TDI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40.78kg/ms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파워트레인 수치는 제가 작년에 시승했던 21년형 40 TDI 모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치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제로백 수치는 7.6초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222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구동 방식은 사륜구동 시스템, 쿼트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 1.9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12.8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Q5 40 TDI 모델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얼마 전에 SQ5 모델을 시승을 했거든요. 실내 전체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이 구성들만 보면 지난번 시승했던 SQ5 모델이랑 동일한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레이 이쪽 계통이 좀 이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자인 트림으로 보면 피아노 블랙 인레이 그리고 블랙 헤드라이닝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레이 구성에서 직전에 시승했던 SQ5랑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피아노 블랙은 이쪽 대시보드 하단 라인 그리고 이 센터 터널, 그러니까 변속기 주변 라인, 이 도어 트림부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보다 엔트리급 40 쿼트로 모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룸버스 인레이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버추얼 콕핏 계기판 구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이 구성도 사실상 지난번 SQ5랑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기판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 배경이 블랙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화이트 색상의 폰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이 이렇게 구동하는 이런 UI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하는 이런 부분이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세단은 A6 그리고 SUV는 Q7부터는 계기판 구성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연료 게이지와 온도 게이지 그리고 상단 경고등 디스플레이 창이 별도로 빠지는 구성이 돼요. 그 아래 등급의 모델들은 계기판 하나로 통합적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상단에 HUD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HUD 좀 전에 언급한 엔트리급의 40 콰트로 모델에서는 이 HUD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그리고 조명 관련 버튼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얼 방식으로 헤드라이트를 조절하는 방식이고요. 이 다이얼 방식의 헤드라이트 구성도 A6와 Q7 이상부터는 버튼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성을 보니까 전방 후방 안개등이 적용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어 트림 뭐 특별한 구성은 없고요. 일단 운전석에는 메모리 기능까지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총 2개까지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앙 제어 락 버튼은 운전석에만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명칭으로 보면 스포츠 시트 구성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전동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착차했을 때 약간은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이 서포트도 수동이지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 서포트 있으면 편해요. 이게 좀 의외로 탄탄한 맛이 있어요. 이게 스포츠 시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시승했던 A6 모델보다 저 탄탄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시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트 색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아우디 차량들에서 이렇게 밝은 색 베이지 톤의 색상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전벨트까지 베이지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 보면 아틀라스 베이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 자체가 1, 2열 시트 그리고 이 안전벨트 그리고 이 운전석이랑 도어 트림 하단부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이 밝은 베이지 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쁩니다. 블랙만 보다가 이 색상 보니까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Q5 모델이랑. 그리고 스티어링 휠 3스포크 다기능 스티어링 휠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우디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스티어링 휠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적인 특징이죠. 아우디 모델들 림 사이즈는 얇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잡았을 때 그립감은 나쁘지는 않은 편이고요. 혹시나 이제 손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림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잡았을 때 좀 남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안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스티어링 열선은 이쪽에 있네요. 스티어링 열선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사실상 아우디 모델들 특히 일반 모델들은 패들 시프트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넣어주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 좀 짧은 컬럼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10.1인치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디스플레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성 지난번 시승했던 SQ5랑 동일한 구성이고요. Q5만의 특별한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MMI 시스템은 완벽한 이제 RS 모델까지 넘어가지 않는 이상으로는 RS까지 넘어가 사실상 구성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거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구성은 지난번 시승했던 A6 그리고 SQ5 구성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구성은 크게 없어서. 그리고 이쪽에 ADAS 시스템도 아마 동일한 구성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차량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쪽에 들어가면 똑같죠. 기본적으로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구성은 동일한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3존 타입의 에어컨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 디자인 구성도 지난번 SQ5랑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얼이 이렇게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디스플레이가 또 들어가 있는 구성이라서 뭐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 Q5 40TTI 모델 1열에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통풍 시트를 드디어 넣어줬네요. 지난번 SQ5는 이 통풍 시트가 없었는데 기본 모델을 넣어주네요. 뭐 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러 하단 제일 좌측에 있는 거는 드라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 셀렉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오프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그리고 개별 설정이란가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엔진 반응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스탑앤고 그리고 ESC 오프 이거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죠. 그리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까지 적용된 구성이에요. 그 하단에는 뭐 애매한 사이즈의 수납함이 있지만 그래도 수납함 구성이 있고요. 좌측에 엔진 스타트 버튼, 우측 라인에는 USB 타입 A 포트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전자식 변속기 전면에도 작은 수납함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변속기 하단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더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볼륨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 하단 이쪽 구성은 사실상 지난번 SQ5랑 똑같은 구성입니다. 단 지난번 SQ5가 제가 알기로 냉온 기능이 들어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기본적인 컵홀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를 안 쓸 때는 위에 이렇게 커버를 닫아 놓을 수가 있는데 커버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안쪽에는 USB 타입 C 포트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 콘솔 사이즈는 그냥 있다는 거에 오해를 두시기 바랍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Q5 모델 이거는 아마 세단으로 보면은 A5 이하 모델들도 아마 똑같을 건데 이쪽 변속기 주변 라인의 수납함 구성이 상당히 애매해요. 이 지난번 SQ5 했을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수납함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 사이즈들이 애매하게 작아서 사실상 핸드폰을 넣어놓기도 애매한 사이즈이긴 합니다. 나중에 세대가 체인지되면 이쪽은 좀 구성을 좀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상단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 트림이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이거든요. 그럼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엔트리급인 쿼트로 모델과 옵션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에만 적용되어 있는 구성을 좀 보시면 우선 익스테리어,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고요. 외관신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프리미엄 트림에는 255mm의 20인치 사이즈의 휠 구성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익스테리어 쪽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레이 쪽 우선 현재 프리미엄 등급에는 피아노 블랙 인레이가 적용이 되고요. 통풍 시트와 어쿠스틱 글레이징 요 구성이 프리미엄 트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다스 시스템인데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프리미엄 트림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위 쿼트로 트림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언급한 600만원 차이가 이 트림별로 좀 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Q5 모델을 디젤 모델을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성이 의외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익스테리어 쪽 휠 사이즈 좀 커지고 여기에다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면 살 좀 이쁘거든요.
그리고 외관 쪽엔 그렇게 되는데 실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통풍 시트 그리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600만원 차이의 값어치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차량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륜 후륜 5링크 타입의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지만 승차감으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이게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은 완벽하게 부드러운 타입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시승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일 것도 같은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차량이 방지턱을 타고 넘어갔을 때 이 차량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 탄탄하게 받아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도로 주행을 했을 경우에 약간 좀 탄탄하게 서스펜션이 세팅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좀 길어지는 뭐 포트홀이라든지 방지턱 구간을 조금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넘어갈 경우에는 스트로크를 좀 일부 늘려줘서 그때 이제 부드러운 승차감을 좀 끌어내 주려고 하는 세팅인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하셨을 때는 상당히 탄탄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로크가 지금 상당히 길어질 건데, 서스펜션을 조금 많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 스트로크를 최대한 늘려서 그때 이제 조금씩 승차감으로 좀 보정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유형에서는 약간 탄탄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40TDI 21년식 모델 시승했을 때랑 거의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경쟁 차종인 X3 그리고 그 차량들은 M 스포츠 패키지 들어가면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뭐 그 정도의 탄탄한 승차감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탄탄함이 좀 묻어있는 세팅이라서 뭐 표현을 하자면 탄탄함을 기초로 한 부드러운 서스펜션 세팅,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일단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요, 변속기 우측으로 밀어서 패들 시프트로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이게 참 특이한 구성인 것 같기는 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도로 영역, 그러니까 일반 도로 주행했을 때는 좀 탄탄하게 받아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 고속에서 코너링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조금 이렇게 길어지게 세팅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하중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서스펜션의 상하 바운싱이 좀 허용되는 타입이라서, 이 저속에서 일반도로 주행할 때는 이 정도의 탄탄함이면 조금 달려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달려보면 달릴 때, 그리고 코너가 연속적으로 들어가서 뭐 차량이 하중에 이렇게 이동이 됐을 때, 이때는 오히려 조금 무른 타입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일반적인 주행했을 때와 이런 고속 영역에서 코너링 들어갔을 때의 이 승차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게 저속으로 넘어가면 탄탄해요. 여기도 달려볼까요? 이렇게 더 이게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상. 되게 오묘하게 잘 섞어놨어요, 세팅을. 특히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나갔을 때 차량의 바운싱이 좀 허용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유의해서 이 주행을 하시면 그래도 2.0L 디젤 엔진 치고 달렸을 때 주행 느낌은
무난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을 해보면 사실 이 패들 시프트가 크게 필요한 구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동 변속까지도 뭐 크게 필요한 구성은 아니에요. 일단 가속을 해서 수동으로 빼놔도 자동으로 이 변속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를 거의 활용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드존까지 좀 밀어붙이고 싶어도 그 전에 일단 변속이 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0L 디젤 엔진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초반부터 급가속을 해도 이 가속을 올릴 때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TDI 모델이 그래도 달렸을 때 조금 쭉 잘 밀어주는 느낌이 나는 게, 정말 초반부터 거의 3단까지 정말 촘촘하게 이 단수를 이렇게 밀어붙여주는 느낌이 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속했을 때 느낌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상 영역에서 주행하실 때는 뭐 이 정도 세팅이면 정말 무난하게 잘 세팅이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서스펜션 바운싱이 상당히 길어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 일반 도로, 저런 포토이나 방지턱 구간 없을 때 이렇게 지나가 보면 지금 서스펜션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탄탄하게 받아주는 느낌이 나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일단 좀 이 현재 Q5 40TDI 모델에 적용된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요. 특별하게 우측으로 밀어서 초반에 출발할 때만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럭슬, 이게 아까 좀 전에 코너링 테스트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패들 시프트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터널 나오는 요 시점부터 코너가 상당히 좀 돌아 나가는 이 도로거든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도로에서는 서스펜션이 조금은 탄탄하게 좀 잡아주는 맛이 있어서 고속주행 안정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터널 끝났을 때 속도, 이거는 지난번 21년형 40TDI 모델이랑 속도가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차가 조금 있어서 속도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기준점으로 삼은 속도보다는 약 5km 정도가 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L 디젤 엔진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가속 페달을 급전개했을 때 초반에 이 밀어주는 느낌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좀 뽑아주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예전에 40TDI 21년형 모델 시승했을 때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저단부터 제가 보니까 한 3단, 4단까지만 정도 돼도 그래도 쭉 이렇게 밀어서 속도를 붙여주는 느낌이 좋은데 4단이 넘어가는 시점, 그 후반부터는 조금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배기량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속을 급전개했을 때 초반부터 이렇게 촘촘하게 변속을 좀 진행해주는 이 구성이 좀 느껴져서 의외로 초반 가속력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거 말고는 일반적인 속도 영역, 그냥 부드럽게 속도를 올라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 레인지까지의 폭이라고 한다면 정말 일상 영역에서 이 차량으로 주행을 하시거나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주행을 해보시면 뭐 편안하게 무리 없게 이렇게 좀 차량을 주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속도를 이렇게 최대로 이렇게 올려도 뭐 배기음이나 엔진음 이런 거는 전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Q7 모델은 그래도 좀 좋은 이 음색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6기통 모델이니까. 근데 좀 차이는 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좀 심심한 게 조금 흠이에요. 달렸을 때 정말 조용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엔진 방어를 의외로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특유의 이 걸걸거리는 소리는 잘 막아놨어요. 근데 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띄었을 때 이 흡기에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흡입되는 소리가 조금 들어오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조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Q5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은 지난번 시승했던 SQ5 모델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SQ5 고성능 모델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SQ5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 기본이 되는 Q5 모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릴 주위 쪽으로 알루미늄 색상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램프의 구성,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시승했던 SQ5 모델이랑 동일한 구성이죠. Q5 40 TDI 모델 측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보이는 휠 타이어 255mm의 20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으로 보면 5 세그먼트 스포크 디자인 휠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보다 낮은 트림, 그러니까 엔트리급에는 235mm의 19인치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익스테리어 쪽에는 아무래도 휠 사이즈가 좀 큰 이 쿼트로 프리미엄 등급이 측면 디자인이 좀 더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 휀다 쪽에 S라인 배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Q5 40 TDI 모델 2열 공간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은 주먹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손가락 날이 좀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머리를 좀 약간 세우는 헤어스타일을 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 스치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열 옵션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실내 옵션 구성 설명드릴 때 3존 타입의 에어컨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 후석 좌석에도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에어컨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열에는 열선 시트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뭐 이 정도 구성만 돼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어컨 컨트롤러 하단에는 USB 타입 A 포트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이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쉐이드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 구성은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 지난번 SQ5에서는 선쉐이드가 있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현재 이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에는 이 선쉐이드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이거 저번에 제가 SQ5 모델 했을 때도 언급을 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센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폭이 좀 넓은 편이에요. 뭐 그런 이유에서 보면 만약에 이 2열에 2명의 탑승객이 앉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래도 여유롭게 이 암레스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좀 아쉬운 건 역시나 이 컵홀더 위치예요. 컵홀더가 상단으로 좀 빠지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이 컵홀더를 사용하면 이 암레스트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Q5 40 TDI 후면 디자인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램프의 구성,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구성은 지난번 SQ5랑 동일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면 디자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요 지금 보이는 요 알루미늄 색상의 요 디자인 틀이 SQ5에서는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블랙 색상으로 적용된다는 부분이 이 현재 기본이 되는 Q5와 지난번 시승했던 SQ5 모델의 구성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배기구,
이거 디자인입니다. 지난번 SQ5도 조금 아쉬움이 컸는데 아우디는 전반적으로 이 배기구를 디자인으로 좀 적용한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전동 방식 트렁크를 제공을 해주고요.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은 520리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520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22년형 아우디 Q5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시승했던 21년형 모델과 비교를 하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동일한 구성의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 제동 성능 시스템은 아우디 모델들이 세팅을 잘 해놓는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수치보다도 더 높은 제동 성능 시스템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어떻게 보면 엔트리급인 쿼트로 모델과 옵션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40 TDI 트림을 조금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 하시면 6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아마 프로모션 혜택까지 들어가면 그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쿼트로 트림보다는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으로 구매 초점을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Q5 모델 45 TFSI 그리고 40 TDI 모델 두 가지 모델도 비교를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Q5 모델에서 좀 더 가속력을 일반적인 성능으로 좀 더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45 TFSI 모델의 가속력이 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 2.0L 터보 가솔린 엔진이 물려있기 때문에 가속력 부분에서는 2리터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45 TFSI 모델이 좀 더 낫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좀 더 높은 가속력을 뽑아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SQ5 모델이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h, well, you told me from the start that you got a problem with your heart. But these rose-colored glasses do wonders when there's a spark. I thought I'd be the one to make you wanna change your life, make you wanna take a wife. Oh, I could be your Joan of Arc. It's enough for me if there's a spark.